경기 침체 여파로 백설공주가 사는 궁궐안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청소부마저 나가고 작은 궁으로 옮기던지 해야지.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끝이 없네. 하지만 백설공주는 좌절하지 않고 밥벌이를 위해 난쟁이 주식회사에 입사했어요. 굶어 죽을 순 없지. 밥벌이는 내가 직접 하겠어. 신입 백설에게는 7명의 상사가 있었는데 각자의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달랐어요. 직속 상사만 7명! 그런데 그중 일부 상사가 백설에게 지나친 언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긴 치마 입었을 땐 몰랐는데 다리가 잘 뻗었네. 궁 안에서만 생활해서 그런지 피부가 말랑말랑하네. 일 끝나고 노래방 가서 블루스나 추자. 한 번만 안아보자. 딸 같아서 그래. 백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우리도 힘이 없어. 백설은 힘없는 신입 직원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신입이라 참았어. 무시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 일부 상사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농담과 가벼운 접촉은 직장 생활의 활력소지.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비네. 가족 같아서 그래. 딸 같아서. 더 이상은 못 참아. 웹툰은 잘 보셨나요? 오늘은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방법 및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살펴보고 성희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잘못된 오해.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온 잘못된 인식이 만든 사회적 문제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위아래를 따지는 상황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 생활의 활력소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활력소가 아니라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분노 등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의욕과 능률이 떨어져 회사에게도 손해입니다. 성희롱의 의도가 없으면 단지 친밀감의 표현이다. 아닙니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인간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한다면 행위자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희롱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아닙니다. 성희롱은 성적 충동보다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충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희롱을 합리화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는 기업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이 발견됩니다. 사업주, 상사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성희롱이 많으며 음주 중심의 회식 자리와 그 후에 발생하는 성희롱이 많습니다. 문제 제기 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처 직원,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며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장 내 다양한 권력 관계 때문입니다. 직장 내 높은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위,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다양한 권력 관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직급의 난쟁이 1은 백설 여직원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난쟁이 1은 가이드에게 경비 절감 차원에서 백설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침대가 2개 딸린 트윈 객실을 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난쟁이 1은 여행객들이 주로 부부나 가족 단위라며 출장 중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부부처럼 보이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백설이는 그동안 참아온 것은 궁궐안의 가족들 생계 때문에 일을 하고 싶고 조만간 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조직에서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 즉 자신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이유 두 번째는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 문화입니다. 직장 내 수직적 구조는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유연성이 적어 소통이 힘듭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 문화와 잘못된 회식 문화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직장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설이는 다가오는 연말 송년회가 두렵습니다. 송년회 때마다 벌어지는 성희롱과 음담패설 때문입니다. 만취한 부장이 너는 젊어서 그런지 몸이 보드랍네. 조금만 이러고 있자라며 몸을 기댄 적도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받기도 했는데 백설이의 등을 떠민 건 여자 팀장이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그릇된 조직 문화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 문화로 회식 자리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이유 세 번째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장, 학교, 집,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차별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성적 수치심과 연결이 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동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서 술은 여자가 따라야 한다와 같은 언행들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남자는 힘이 좋아야 하며 울면 안 된다, 나약해서는 안 된다 등의 전통적 성 역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오는 경우로 이 모든 일들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이유 네 번째는 관계와 소통의 부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 의사소통의 차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남녀 간 차이를 인식하여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성희롱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객 등 제3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고객, 거래처 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남녀 고용평등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는 성희롱 행위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행위자, 피해자,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이며 피해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입니다. 성립 요건은 직장 내 지위,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며 인권위법의 행위자는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자체, 개인 사업의 경우 개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상급자에 해당합니다. 이 상급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의 경영 담당은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겠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성이 많은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27세의 남자 직원에 대해서 52세의 여성 직원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엉덩이가 야무지네. 일도 잘하겠어라며 엉덩이를 두드리고 갔다면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가해자는 우리 집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서 아들 같기도 하고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나는 당신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거지 당신 아들이 아닌데 이건 정말 불쾌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긍정적 의도가 있든 없든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적 굴욕감 혹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만 직장 내 성희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A는 고문인 B에게 후원금을 받으러 직장 외 장소에서 B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연구위원은 선배와 원로에 대한 예우상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 문화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A는 선약이 있었지만 B의 연락을 받자 모임 약속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B가 A를 성희롱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라 하더라도 A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위의 정도나 양태,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원치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같이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성차별적인 행동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언동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해당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에게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경우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진 경우,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진 경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언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시각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야한 농담 시리즈를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성희롱이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타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 중심적 인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심리는 관계가 중요한 직장 생활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육체적 행위입니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이나 포옹 같은 접촉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하 직원에게 딸 같다, 아들 같다고 하면서 안마나 애무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언어적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전화통화나 업무 중에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을 조심하기 위해 컴퓨터, SNS,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며 상대가 괜찮을 거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공과 사회 업무를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의사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술 때문에 실수했다는 핑계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장의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성희롱 관련 종합계획을 공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받는 것이죠. 또한 성희롱 관련 정책을 문서화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즉, 성희롱 예방 정책을 직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문서화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배포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최근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성희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포스터를 게재하고 관련 브로셔를 배포하도록 합니다. 관리자가 성희롱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성과 평가를 통해 점검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성을 연상하게 하는 달력 및 포스터 등의 물건을 금지하고 직장 내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관리자는 조직의 성장에 가려 구성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관리자는 먼저 피해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줍니다. 또한 사내 성희롱 처리 절차를 안내하면서 회사가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관리자는 사내 성희롱 처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며 필요한 경우 사내 조사 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합니다. 또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식 처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관리자를 신뢰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는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양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관리자는 공정한 중재자이자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사내 공식 절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피해자가 사내 또는 사회기관을 통해 심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이후 행위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다음의 성희롱 처리 방침 필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와 심의 등을 통해 행위자를 제재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1단계는 상담, 2단계는 조사, 3단계는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4단계는 사건 종결로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먼저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의결이 있은 후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보고합니다. 성희롱 문제를 사내에서 해결할 때는 크게 사내 비공식 절차를 통한 해결과 사내 공식 절차를 통한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종료 이후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사내 비공식 절차의 경우 고충을 접수하면 고충 상담을 통해 신고인의 요구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하여 피신고인에게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요구안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정으로 돌입합니다. 조정 과정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후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사내 공식 절차의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합니다. 사건 종료 이후 후속 조치로는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비공식 처리는 당사자들의 비밀 보장 요구 수준이 높은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들의 개인적 노력이나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처리라고 할지라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합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합의서에는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합의 이행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해당 사건을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피신고인이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 사건 처리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재발, 소문, 보복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담과 조정 등의 비공식적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공식적인 조사, 사실관계 확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 담당기구로 성희롱 담당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속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한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특정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희롱 문제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명칭과 제도를 불문하고 사업장의 상황과 사규에 맞는 기구를 마련합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해결할 경우에는 비사법적 권리구제나 사법적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사법적 권리구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적 권리구제 방법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방법과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 민형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해결 과정이 오래 걸리고 사내 담당자 및 관련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으며 우울하고 무력하며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이외에 별도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담당자는 성희롱 신고 이후 사실관계의 확인, 조사, 조치, 종료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외부 심리상담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백설이는 자신을 성희롱하는 상사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리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네,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농담과 가벼운 접촉은 직장 생활의 활력. 활력 아니고 직장 생활의 민폐죠. 민폐.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비네. 시정될 때까지 죽자고 덤빌 겁니다. 가족 같아서 그래. 딸 같아서. 부장님은 딸한테도 그러십니까? 정말 가족이 뭔지 모르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